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8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서울 주거비 3중 부담. 집값, 전세, 월세 동시 상승.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주민들이 3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작년 8.71% 상승했고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10%가 넘게 올랐고 중앙남권인 마포, 용산, 성동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북권도 7%에서 8% 올랐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도 문제입니다. 전세 매물은 27% 급감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남권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3구는 260만 원 이상, 마포와 용산은 2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주거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고, 월세를 살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 2. 30대 첫집 매수 4년 만에 최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30대의 첫집 매수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30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3년 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오히려 30대 매수가 늘었다는 게 의외입니다. 왜 30대가 집을 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더 늦으면 못 산다는 위기감입니다. 지금도 비싼데 1년 후에는 더 비싸질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출산 때문입니다. 30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입니다. 전세로는 불안하고 월세로는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집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서울 월세가 평균 15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그 돈을 대출 이자로 내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의 지원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을 활용하거나 대출 이자를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세대의 도움 없이는 30대가 혼자 힘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30대가 주로 산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많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신도시나 GTX 수혜 지역을 선택합니다. 하남, 광명, 인천 검단, 김포 등이 인기입니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30대가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사면 나중에 이자 부담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가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영끌보다는 적정 수준의 대출과 충분한 자기 자본을 권장합니다. 뉴스 3. 공공주도 공급. 16층 짓는데 6년.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6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택지 선정부터 인허가, 착공, 입주까지 최소 5년에서 6년이 소요됩니다. 16층 아파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공공택지에서 16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민간이라면 3년이면 충분한데 공공은 2배가 걸린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첫째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부처가 많아서 협의 과정이 깁니다. 둘째는 주민 반대입니다. 기존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신규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공공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정부가 올해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사, 주택 수요지표 최고치, 유휴부지 공급이 해법. 마지막 뉴스입니다. 주택 수요지표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매수 심리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강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유휴부지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서초 국립외교원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집값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부족한 불균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오늘의 부동산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2026년 1월 8일,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서울 주거비 3중 부담, 집값, 전세, 월세 동시 상승, 서울 평당 6천만 원, 강남은 1억 원 시대 개막, 30대 첫집 매수 4년 만에 최다. 시그널룸은 매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